적폐청산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정신이죠. MBC는 시용 기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품기로 결정하면서 시대 정신을 저버렸습니다. 적폐청산, 믿었던 최승호 PD,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큰 감명을 줬던 그지만 이토록 적폐청산은 어렵습니다. 수구 기득권, 삼성 족벌이 그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언론 기득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방시일가, 조선일보가 저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릴 사안은 저와 고발뉴스가 15년 가까이 추적한 사안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방시일가의 왕릉,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정부에서 한 말입니다. 왕릉이라고 했어요. 노태우 집권 시절에 당시 보건사회부 92년에 보건사회부가 왕릉처럼 호화부묘를 치장한 사회특권층 91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당시 조선일보 회장 방일영 씨도 당연히 끼어 있었죠. 그 서슬시포런 신군부가 호화분묘 왕릉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신군부가 왕릉이라고 저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시일가는 굳건히 버텼어요. 그 이후가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취재한 영상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의정부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이라는 자리입니다. 바로 요곳에 써 있는 묘가 당시 특권층으로 분류됐던 방일영 씨의 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이후에 훨씬 더 그린벨트가 훼손이 확장된 상태. 이건 방우영 씨의 새로운 묘입니다. 그런가 하면 15년 전 저희가 촬영한 모습인데 당시만 해도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일대 그린벨트가 더 700평에서 더 많이 훼손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폐의 본산인 조선일보 방시일가가 법 위에 군림하는지를 저희는 취재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부터 3회에 걸쳐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법 위에 군림하면서 왕릉을 읽어왔는지를 낱낱이 고발해드리겠습니다. 캐면 켤수록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날 정도로 심각한 부조리가 있는데요. 시대 정신에 조응하기 위해서 저희 고발뉴스는 조선일보에 어떠한 탄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만 믿고 끝까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머니투데이 건데요. 한번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안민석 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같아요. 2월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자.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책임자 사퇴를 촉구한다. 제목이 보니까 제2의 심석희를 막는다. 국회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2의 조재범을 막아야죠. 그렇죠? 지금 어둠 속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심석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조재범 같은 가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죠. 근데 제2의 심석희 제목이 잘못 뽑혀 있죠. 심석희 선수의 사진을 과다하게 쓰면서 제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2의 심석희를 막아서는 안 되지요. 조재범 같은 친구를 막아야 되죠. 퀴즈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또 궁금한데 저는 반갑습니다. 국내 1위 인터넷 기업 공룡이었죠. 네이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9년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네이버가 얼마나 언론으로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네이버의 악행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짜 콘텐츠에 지쳐서 네이버를 떠나서 유튜브로 향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자,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거다. 이 제보자들이 다 유튜브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사용하는 앱 순위에서 작년 11월 안드로이드 앱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노는 사람이 317억 분을 놀고 있는데 네이버는 한 3분의 1 정도 126억 분을 3배가량 더 체류 시간이 길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검색 기능 또한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지식인이라든가 각종 블로그, 카페 이런 좋은 컨텐츠들이 초반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상을 안 했잖아요. 정당한 보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로 생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보상을 제대로 유튜브처럼 안 해주니까, 투명하고 합당하게 안 해주니까 이거를 자꾸 컨텐츠를 뒷구멍으로 팔아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의 수준이 떨어지고 심지어 광고성 컨텐츠들이 넘쳐나게 됐죠. 그러면서 네이버에 대한 컨텐츠 신뢰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공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랑 엿바꿔 먹기 시작하면 그 신뢰도는 추락하고, 신뢰하지 않는 매체는 보지 않는 거죠. 취급하지 않는 거죠. 단 하나, 뉴스 가지고 JTBC, MBC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매출이. 그런데 이익은 높잖아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KBS 주말에 시청률 9%대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미세먼지를 톱으로 올렸어요. 원투. 올해 첫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단히 힘 빠집니다. 허탈합니다. 뉴스 보면 가급적 나가지 마시라. 집안에 있으면 안전한가요? 그리고 가급적 집안에 있고 싶죠. 넷플릭스 보면서. 근데 생계를 위해서 다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랑 한마디, 그냥 황사 방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라. 이 정도예요. 좀 더 보호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2차 북미회담이 임박하다. 2월 중에 베트남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승태를 14시간 조사하고 그날 또 불렀대요. 알고 봤더니 이걸 안 찍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검경 조사 좀 많이 받아봤잖아요. 사실 조사 받을 때도 머리가 곤두설 정도로,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아주 고도로 신경을 써서 조사를 받지만 나중에 이걸 이제 진술 조서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다 지장을 찍는 과정이 있잖아요. 도장은 안 돼요. 그랬더니 지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구나 요즘에는 또 CCTV 녹화하잖아요. 양승태도 CCTV 녹화했다는데 그것도 다 그 봉인을 해야 돼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장 여부는 주중 결정한대요. 그 전에 한두 번 더 부르겠죠. 민주당이 옛 국민의당 출신 송금주 이영호 의원의 입당 복당을 불허했다는 기사도 비중 있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사인데요. KDI 석 달 연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정부는 활로 찾기에 부심하다. 어떤 활로를 찾고 있는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 먼저 진단을 어떻게 내렸는가가 중요하죠. 의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거든요. 진단이 제대로 돼야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 개발연구원이라고 하지 또 KDI라고 했을까? 여하튼 보고서를 보니까 수출 문제로 다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좋아 보인다. 활로를 찾으려고 한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1월 초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썼다. 설비, 건설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내수 주춤했다. 단어 하나로 처리했네요. 전반적으로 수출과 투자, 건설 뭐 이쪽에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도 그렇게 나와겠죠. LG경제연구원 이거는 재벌 연구소인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을 만나라고 그러죠. 기업들 간의 소통을 통해 경제 활로를 찾으려는 정부. 뭐 이렇게 기업의 이 경기 불황의 타개책을 기대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익숙한 이른바 경제 기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KDI의 자료를 도세일보라는 데서 분석한 기사예요. 여기 보면 사뭇 다릅니다. KBS는 기업과 수출, 건설, 뭐 투자 이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경기 둔화의 진단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내수 부진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부진과 관련해서 소매 판매액이 좀 줄고 있고 같은 해 5.7이었는데 1% 증가에 그쳤다고. 그러니까 민간 소비와 관련이 깊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이 여전히 낮은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민간 소비와 관련이 깊은 도소매업이 증가율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민간이 소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민간에 없다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빚이 많고 소득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연초에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뭡니까? 공정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해의 기조 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활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기업의 수출, 투자, 건설 뭐 이런 촉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돌기 위해서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기층과 중산층에게 돈을 푸는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시청률 내는 KBS에서는 결국은 기업이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권과 정치가 기업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뭐 시장을 뚫어야 된다 이런 식의 해법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 동등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해외에 입양했다더니 구조 투견도 안락사시켰대요. 케어라고 동물 보호단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락사 없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홍보해서 많은 후원을 받고 그 후원금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4년 동안 후원자들 모르게 200여 마리의 개를 안락사시켰다. 안락사. 안락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교묘하게 죽인 사실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극적으로 투견장을 급습해가지고 구조한 그 개들 해외 입양시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투견들도 안락사당했다 이런 추가 폭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박소연 씨 동물보호단체 케어 사랑하는 가족을 다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하튼 속였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역할을 했나 본데 한 번,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독립적인 대한 매체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물론 모두 힘드시겠지만 지지하고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KBS 시청료 우리가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시청료 거부하자고 하는 자한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청료 일단 내되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매체들 지지를 하고 함께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BC인데요. 4.3% 주말인데 소폭 올랐어요. 어떤 편집이 있었을까 보니까 미세먼지로 했어요. 똑같이 하나 두 꼭지 했는데 왜 많이 봤지 MBC?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나절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했다. 지장 찍느라고 부른 거다. 북미 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다. 북쪽 하노이, 정치적 중심인 하노이에서 두 정상이 만날 것 같다. 그런가 하면은 요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 김태우 신재민이 조직 부적응자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 특정 표현만 또 가지고 야당이 비난을 일제히 퍼붓고 있습니다. 전체 텍스트를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디테일이 약간 어차피 지금 항상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당이 있는데 조금 더 조심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요. 망치로 개 도살하는 현장을 멈춰달라. 뭐 가짜 뉴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건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가짜 뉴스가 인터넷 특히 유튜브 쪽에 많이 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청와대 청원으로 몰리고 있나 봐요. 이거 말고 또 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국내에 들어오는 걸 막아달라. 전남 광양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국민청원이 38만 건이 올라왔는데 가짜 뉴스거나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어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삭제한 게 7만 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런가 하면 병영에 울려 퍼지는 백두산 전기버든 군가가 대부분 친일파 작곡이라고 합니다. 요거 육군가 요거 다 외워야 되죠. 우리가 군대 가면 김동진이 작곡했는데 김동진은 친일 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음악가다. 1940년과 50년대 일제가 만주에 세운 계례국
만주국을 위한 연주 활동도 했고 일제 침략 정쟁을 옹호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역한 것으로 조사됐대. 이런 사람이 만든 노래, 그의 혼과 얼이 배어 있는 노래를 우리가 따라 부르면은 안 되겠죠. 좀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육군은 그냥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만든 곡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대요. 그런가 하면 더 있다. 김동진이 만든 노래 17곡 쭉쭉 더 있다. 그런데 군가 중에 항일 음악이나 독립군 노래는 단 한 곡도 없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군가 음악 쪽이 특히 적폐청산이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거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번에 2019년 달력을 국방부에서 만들었는데 얼뜻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기획으로 만들어졌냐면 의병전쟁과 진흥무관학교, 광복군 창설 등 각 달을 대표하는 국군의 역사적 사건,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적 사건을 선정해서 12월을 짰어.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장병을 뽑은 거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화보에 이런 스토리, 항일의 스토리를 더했다. 좋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월은 연합의병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던 의병의 자발적 결의를 강조해. 그래서 자발적 결의 차원에서 해외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탁도영 일병, 결의와 결의를 딱 붙였어. 그런가 하면 의열단이 조직된 11월에는 해병대, 수색대, 저격수, 의열단, 그 컨셉이 맞잖아요. 그런가 하면 12월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론을 주장한 12월에는 육군 국제평화지원단 박성진 대위, 동양 평화론과 국제평화지원단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국군의 정통성을 우리 임시정부와 항일 무력 저항 세력으로 일체화시킨 역사 바로 세우기가 묻어나는 그런 기획이다. 그러면 음악도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독립군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좀 배우고, 그리고 논산에서 독립군가 배우면서 고생하면 평생 술 마시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독립군가 부를 거 아닙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4.5. 나쁘지 않네요. 일요일인데. 미세먼지 관심이 많은 거야. 당장 집 밖에 못 나가고 TV로 보는 분들이 걱정을 더 하신 거죠. 하나, 둘. 그런가 하면 구조동물 안락사시킨 박소연 직원들 사퇴하라고 기자회견했군요. 그런가 하면 불법 수출 쓰레기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냈는데 필리핀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하 잔치를 벌였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도 KDI 석 달 연속 경기 둔화, 집값 전망도 뒤집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기업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물론 국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중파에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단과 대안,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돼?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열린다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바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미 양국이 정보적으로 밀접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황교안이 당권에 공식 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친박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일고 있다. 역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동합니다. 끊임없이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백래시의 본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치된 시민적 단결, 촛불로 지져야죠. 황교안이 누굽니까?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 서울지검 차장검사로서 책임자였잖아요. 그리고 저랑 노회찬 의원만 전과자 만들고 삼성은 그대로 봐줬던 그 공로로 나중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법무장관하고 법무장관 시절에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 해서 결국 적폐 중에 적폐, 박근혜의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적폐를 유지, 공고히 했던 전범으로 따지면 1등 전범이죠. 그런데 다시 촛불이 느슨해졌다고 판단했나요? 당권 도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여겨봅시다. 그런가 하면 이거 KBS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 한국당이 5.18 조사위원으로 지만원이 누굽니까?
5.18 조사위원을 시켜야 되는데 5.18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억측 헛소문 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만호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부대 당시 지휘관 대대장을 지냈던 요 양반을 만지작거리고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경원 대표는 만지작거린 적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KBS가 사실은 만났다 이렇게 사진까지 오픈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5.18 유가족들이 이 시간 현재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데 국방부에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 하고 싶지 사람들이 않아서 핑계만 댄다니까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는 안 하려고들 해가지고 왜냐면 자유한국당 추천해갖고 자기 하면 자기 명예만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저희들한테 추천권을 주세요. 그러면. 택시와 공존하는 그랩 SBS에서 지금 택시와 카카오 공유 앱 시행을 둘러싸고 전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어떻게 극복했나 가봤대. 그래서 뭐 대안이 있나 해서 저도 열심히 봤어요. 없어. 자, 쭉 되게 길게 했어. 없어. 자, 이상 다른 나라였고요. 이제 싱가포르 가보겠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해서 이제 진짜 무슨 얘기 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없어. 딱 하나 있어. 뭐냐면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개인 택시처럼. 근데 택시 면허를 자산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래서 25만 원 정도면 누구나 택시 면허를 딸 수 있대.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문턱, 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택시 하던 양반들이 싱가포르 그랩이라고 하는 앱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또 땄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를? 여기 좋은 해법이 있으니까 배워보자고 해놓고 보니까 우리는 이른바 조합주의라는 것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고 있는 거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SBS 비싼 돈 쓰고 가가지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왜 갔지? JTBC입니다. 3.1% 주말에 대폭 떨어졌어요. 평일에 비해서 2배가량. 그러니까 주말에는 손석희 앵커가 안 나와서 안 본다는 그런 얘기인가? 자, 톱블록은 재밌어요. 아이스하키 요즘에 이제 스포츠계의 부조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또 톱으로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보내주겠다. 감독이 대입 돈 거래를 했다. 수사하고 있대요. 총 감독과 이야기를 다 끝내고 원서 낸 거다. 요거는 이제 기사를 살펴보니까 세 꼭지로 펼쳤는데 체육회 부조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JTBC가 취재해 보니까 잘 아는 대학 팀 감독, 연대 감독을 통해서 학교 보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이 요구한 정황을 되게 낯익은 이야기죠. JTBC가 포착했대. 미리 대학 합격자가 정해졌다는 학부모들의 증언도 있었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꼭지에서는 대학 팀 감독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실제 학부모 증언은 전혀 달랐다. 우리 아이는 총감독과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원서를 썼다. 연대 감독과. 이거는 수사해야겠죠. 자,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98년에 아이스하키 협회장이 구속된 적이 있어요. 박갑철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 회장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사무실로 학부모 불러서 5천만 원 받고 96년 당시 5천만 원이면 요즘 몇 억 되는 돈이죠. 5천만 원 받고 Y대 연대 아이스하키부 감독을 통해서 김씨 아들을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대. 그러니까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연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Y대가 세니까 감독을 통해서 입학을 시켰어. 5천만 원 받고. 그리고 실제로 구속된 뒤에 어떻게 됐어요? 확정 판결이 났어요. 추징금 1억 2천 받고 징역 1년에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럼 박갑철이라는 사람이
대한아이스하키 협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자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근데 여전히 잘 나가. 박갑철 2011년인데요. 대한 언론인 회장 재신임. 그 전에도 언론인 회장이었던 거야. 체육 언론인 회장 그리고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도 여전히 맡고 있어.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뇌물 먹고 실형 확정된 사람이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아시아 체육기자 연맹 회장도 맡고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조선일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래요. 조선일보 사장실 소속이었어. 당시 뇌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조선일보사에 사무실이 있었어. 그러니까 조선일보사로 들어가서 뇌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라고 하는 뒷배가 있으니까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잖아.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뇌물 혐의를 받고 심지어 주니어 대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스하키 협회 회장직 맡고 있고 관련된 언론 단체 장을 맡고 있어.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갑철 실제로 포탈에 들어가서 봐도 한국체육기자연맹 고문, 세계체육기자연맹 부회장, 아시아기자연맹 회장을 지금까지 쭉 맡고 있다는 내용만 나오지 이 양반이 바로 다름 아닌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건 안 나와요. 조선일보 체육부장, 부국장 60년대부터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체육부장, 부국장하고 조선일보 사장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일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연세대학교와의 사이에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이상의 권력을 누렸고 조선일보가 그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언론이 개혁돼야 한다. 그래야만 작은 부조리라도 하나 온전히 제거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싹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적폐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